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6.72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5.3% 상승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공화당이 우세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2.25% 상승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42%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파워 스티어링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4만 대 이상 차량을 리콜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가 돌아오면서 최근 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수익을 기록한 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2023년 예약은 2019년 수준과 동일하겠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3.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회사 FTX를 둘러싼 논쟁으로 잠재적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9.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플래닛 피트네스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8.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주가는 2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주식에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공화당의 승리를 반기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선거로 하원 435명과 상원 35명,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상원 의원은 100석 중에 반반인 상황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균형이 맞춰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고 하원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주식 전략가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한 석이라도 더 획득을 하면 장기 국채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장기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반짝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며 이는 주식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시가 선거 이슈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흐름도 나왔습니다. 통상 주식시장에서 중간선거 이후 주가가 12개월간 평균 14.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UBS는 내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2분기 S&P 500 지수는 3200으로 현재 3828.74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바닥을 친 후 내년 말 39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후 2024년도 연말 전망치는 4400으로 제시를 했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4400은 내년에도 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중간선거 이외에도 CPI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치 8%보다 낮은 7.9%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원자재 가격은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0.46% 하락을 했고 원유는 마이너스 3.1%, 미국 커피는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은 2.1%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6.8%, 75bp 인상할 확률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88달러 하락한 배럴당 88.91달러, 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는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신규 감염자 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봉쇄 조치가 해제되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간선거에 대한 이슈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상하 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에는 잠시 유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유가가 즉각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가 시작될 때쯤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에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공화당의 우세로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상승 출발은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우세로 마감될 경우에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 공화당이 우세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같이 친환경 같은 정책 수혜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고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프렌드 슈어링에 대한 이슈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락의 폭보다는 상승의 폭이 커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10일날 발표되는 CPI가 7.9% 이하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만약 부합 내지 상회가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듯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